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편안하게 하셨나요? 혹시 밥을 먹다가 자꾸만 목이 메거나 물을 마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캑캑거리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목구멍이 좀 건조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뻐근한 무릎이나 쑤시는 허리를 걱정하며 관절 영양제를 챙겨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아니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을 걱정하는 그 시간에 정작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시한폭탄은 엉뚱한 곳에서 터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목구멍 속에 있는 이름도 생소한 근육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 암이나 심장 질환만큼이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폐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폐가 썩어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은 한 번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힙니다. 제가 병원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것은 생활이 불편한 문제지만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말 그대로 먹지 못해 생존이 위협받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살에 들리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콧줄로 식사하지 않고 100세까지 내 치아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품위 있게 식사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목 근육 단련법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중간에는 우리가 소화 잘 되라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동이 오히려 폐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었다는, 의사들도 가족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식사하실 때마다 유난히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밥알이 자꾸 기도로 넘어간다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몰라서 내 폐를 망가뜨리고 병원비를 날리는 일은 없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목구멍 속 생명줄에 대해 하나하나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과정을 단순히 입에서 위장으로 내려보내는 미끄럼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알아서 위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삼킴 과정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기계적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무려 50쌍이 넘는 미세한 근육과 신경들이 영끌 노초라는 눈 깜짝할 새에 완벽한 호흡을 맞춰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으면 혀는 이 음식물을 침과 섞어서 동그란 공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식괴라고 부르는데, 혀가 이 식괴를 목구멍 뒤쪽으로 밀어 넣는 순간 뇌에서는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자, 지금 음식이 내려간다. 숨구멍을 막아라. 하고 말이죠.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목 안에서는 번개 같은 속도로 교통통제가 시작됩니다. 목젖이 위로 올라가서 콧구멍으로 음식이 역류하는 것을 막고, 아래쪽에서는 후두덮개라는 뚜껑이 찰나의 순간에 딱 닫히면서 기도를 봉쇄합니다. 마치 철도 건널목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 차단기가 내려오듯이 음식이 지나가는 동안 숨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며 이 정교한 시스템에 오작동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목 안쪽의 근육들도 팔다리 근육처럼 늙고 약해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연하곤란 혹은 삼킴장애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뇌의 명령에 따라 근육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0.5초 만에 기도 뚜껑을 닫아버렸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0.6초, 0.7초로 미세하게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문 센서가 반응이 한 박자 늦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 뚜껑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음식물이 미끄러져 내려오면 그 틈새로 밥알이나 물방울이 기도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살해들림 현상의 실체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침 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폐 속에 세균 덩어리인 음식물이 들어가서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며 팔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절실하게 이 목구멍 속 속근육을 지켜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영상 초반에 소화 잘 되라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해 드렸는데요. 바로 입맛 없다고 물이나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시고 아니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소화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까칠한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삼킴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식사법도 없습니다. 그 원리를 유체 역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삼킬 때는 음식물의 점도, 즉 끈적한 정도와 넘어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밥알이라는 고체와 물이라는 액체가 섞여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액체인 물은 중력에 의해 시속 100km의 속도로 순식간에 후루룩 뒤로 넘어가 버리는데 고체인 밥알은 그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뒤따라갑니다. 우리 목 안의 기도 뚜껑은 이 불규칙한 속도 차이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물이 먼저 빠른 속도로 통과할 때 기도 뚜껑이 벌써 지나갔나 하고 헷갈려 하는 사이에 미처 닫히지 못한 틈으로 밥알이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오연, 즉 무증상 흡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침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폐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기도 점막의 감각도 무뎌져서 이물질이 들어왔는데도 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폐 속에 물이 차고 밥알이 썩어가면서 곰팡이가 피고 염증이 생기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72세 환자분도 평생 소화가 안 된다며 물에 밥을 말아 드셨는데 결국 폐렴이 반복되어 중환자실까지 가셨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재활의학과에서는 삼킴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물처럼 묽은 음식은 절대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도 증진제라는 가루를 타서 젤리처럼 걸쭉하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야 음식물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천천히 내려가고 기도 뚜껑이 닫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은 제발 멈춰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뻑뻑하지 않게 약간의 국물과 함께 꼭꼭 씹어서 밥과 반찬을 덩어리로 만들어서, 즉 된죽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삼키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습관 하나만큼은 오늘부터 당장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목구멍 근육, 특히 삼킴 근육이 얼마나 건강한지, 혹시 나도 모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학병원에 가서 조영제를 마시고 비디오 투시 검사를 하면 정확하겠지만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혀의 힘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삼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이 바로 혀이기 때문입니다.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미각 기관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음식물을 목구멍 뒤로 밀어 넣어주는 피스톤 역할을 합니다. 이 혀의 힘이 약해지면 음식물을 뒤로 밀어내지 못하고 입안에 계속 머금고 있거나 한 번에 삼키지 못하고 여러 번 꿀꺽거리며 나눠 삼키게 됩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시고 혀를 최대한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혀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혀 표면이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혀를 내밀었을 때 혀끝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똑바로 내밀지 못하고 한쪽으로 휘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혀 근육이 위축되고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기능적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일명 반복 침 삼키기 테스트입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으신 다음 30초 동안 최대한 빨리 침을 삼켜보시는 겁니다. 이때 검지손가락을 목젖, 즉 울대뼈 부위에 살짝 대고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횟수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목젖이 위로 올라갔다가 완전히 내려오는 것을 1회로 칩니다. 만약 30초 동안 침을 3번 이상 삼키지 못하신다면 삼킴 근육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하실 때 자주 사례가 들리거나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리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놀라워서 80대, 90대가 되어도 훈련을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팔다리 근육처럼 혀 근육과 목 근육도 운동을 하면 다시 튼튼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목 근육 단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운동은 실제 재활의학과에서 연하곤란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치료법을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하루에 딱 3분씩만 투자하셔도 한 달 뒤면 밥 넘기는 느낌이 달라지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 밀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목 앞쪽 근육을 단련해서 기도 뚜껑을 닫는 힘을 키워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배꼽을 바라보듯이 고개를 살짝 숙이신 다음 손바닥으로 이마를 받칩니다. 그리고 고개는 들려고 힘을 주고 반대로 손바닥은 고개가 올라오지 못하게 꾹 막는 겁니다. 서로 미는 힘을 팽팽하게 유지한 채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이때 목 앞쪽 턱 밑 근육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맨델슨 기법이라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운동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침을 꿀꺽 삼키면 목젖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이 운동은 침을 삼키면서 목젖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꿀꺽하고 내려오지 않게 그 상태에서 목에 힘을 꽉 주어 2초에서 3초 정도 멈추는 겁니다. 마치 턱걸이 하듯이 목젖을 위로 잡아당긴 채로 버티는 것이죠. 이 운동은 후두가 위로 올라가는 힘을 길러주어 식도 입구를 넓혀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도 입구가 넓어지면 음식물이 걸리지 않고 시원하게 쑥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맨델슨 운동은 처음 하시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목에 뻐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오래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아주 잠깐씩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하시다가 사례가 들리거나 숨이 찰 수 있으니 반드시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즐거운 운동, 바로 노래 부르기입니다. 갑자기 웬 노래냐고 하시겠지만 노래만큼 좋은 목 근육 운동도 없습니다. 특히 고음 부분을 부를 때 우리 후두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면서 목 주변에 50여 개 근육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좋아하시는 트로트나 가요를 크게 따라 부르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삼킴 재활 훈련이 됩니다. 즐겁게 노래도 부르시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목 건강도 챙기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석삼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하실 때의 자세와 환경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튼튼해도 자세가 나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칙은 턱 당기기입니다. 음식을 삼키실 때 고개를 뒤로 젖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알약 드실 때 물과 함께 고개를 뒤로 확 젖히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는 기도를 활짝 열어주는 꼴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긴 상태, 즉 배꼽을 보는 듯한 자세에서 삼키셔야 기도가 좁아지고 식도가 넓어져서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친탁 자세라고 하는데 실제 병원에서도 가장 먼저 교육하는 안전 수칙입니다. 두 번째는 식탁의 높이입니다. 식탁이 너무 높으면 그릇을 보기 위해 고개가 들리고 턱이 들리게 됩니다. 식탁은 배꼽 높이 정도가 적당하고 의자는 깊숙이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드셔야 합니다. 소파에 푹 파묻혀서 드시거나 텔레비전 보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드시는 것은 기도를 비틀어지게 만들어 살에 들림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식사 중에는 제발 말씀을 아껴주세요.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대화를 잠시 멈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하려면 성대가 열리고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때 기도가 무방비 상태로 열립니다. 음식물이 입에 있는데 말을 하면 열린 기도 사이로 밥알이 떨어질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집니다. 가족분들과의 즐거운 대화는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차 한잔 하시면서 나누시는 것이 여러분의 폐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세요. 한국분들 식사 속도가 워낙 빠르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급하게 먹으면 뇌가 목 근육에 문 닫아라 하고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음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으시고 숟가락을 식탁에 완전히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입안의 음식을 충분히 다 씹어서 삼키신 후에 다시 숟가락을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식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하지만 어디서 속 시원하게 듣기 힘들었던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약을 삼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빻아서 먹어도 되나요? 나이 드시면 챙겨 드실 약은 많은데 알약 삼키기가 고역이라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약을 빻거나 쪼개서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은 장에서 녹아야 하는데 가루로 만들면 위장에서 미리 녹아버려 속을 쓰리게 하거나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방받으실 때 약사님께 삼키기 힘드니 가루약으로 조제해 줄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약을 드실 때는 물을 먼저 한 모금 머금어 입안을 적신 후에 약을 넣으시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침이 자주 나오는데 식사 예절 때문에 억지로 참아야 하나요? 절대 네버 참으시면 안 됩니다.
기침은 우리 몸이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아주 강력하고 고마운 방어 작용입니다. 기침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내 몸의 감각신경이 살아있어서 폐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이 들어갔는데도 기침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 기침이 나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 시원하게 뱉어내셔서 기도를 깨끗하게 비워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병원 가봐야 소용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하곤란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전기 자극 치료나 풍선 확장술 같은 전문적인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고 지내시다가 영양실조나 폐렴으로 악화되지 마시고 물 마실 때마다 사례가 들린다 싶으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무릎 관절보다 더 시급하게 챙겨야 할 생명을 지키는 목구멍 근육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존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행복도 관리하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혀 운동과 올바른 식사 습관,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틈틈이 이마도 밀어보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한 곡조 뽑아보세요. 그 작은 노력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콧줄에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서 맛있게 갈비를 뜯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물에 밥 말아 드시는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